본 방송은 고퀄리티 게임 방송으로 형님들과 세계 곳곳을 비행하면서 비행을 조종하는 것보다는 경치를 구경하면서 우리의 힐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자, 올공 위치 알려주세요. 1-1 아닌가 우리? 1-2야? 1-1로 가십시오. 예, 1-1 가셔서 암구호는 산삼입니다. 산삼. 자, 어서 오십시오. 2026년 6월 26일 저녁 방송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모피어스님, 네,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오늘 성족이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겁나 큰 성족이 저가 후원한 겁니다. 저가 성족이 후원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데 성족이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빅 사이즈의 성족이. 자, 오늘 뭐 형님들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형님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네이버 웹툰 작가죠. 웹툰 제목은 직장인 코하루. 자, 이 웹툰을 그리던 작가가 올공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네이버로부터 웹툰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많은 일반 시민분들께서 네이버의 메일과 문의와 전화로 민원을 제시했고 그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네이버가 직장인 코하루 모든 웹툰을 다시 공개로 바꿔줬습니다. 속된 말로 개같이 부활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칩시다 형님들. 다들 고생했습니다. 자, 럼블은 트럼프 형님 궁뎅이 춤 한번 올려주세요. 럼블은 트럼프 형님 엉덩이 춤 올려줘야지. 좋아. 오케이. 자, 럼블에는 미친듯이 트럼프 형님이 궁뎅이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게 형님들 이거야. 지켜줘야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분들을 외면해버리면은 그분들은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싸울 수 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나머지 사람들이 불안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올공 사태에서 우리 웹툰 작가님의 개같이 부활한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압박은 받았을 겁니다. 자,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죠? 형님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좌파는 망하고 우파는 흥한다는 공식이 적용되고 있어요. JTBC 이 족같은 방송이 개같이 망했죠. 좌파 성향을 띤 매체가 망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왜 망했죠? 좌파 성향의 연예인들 띄워주기, 키워주기, 그 연예인들에게 엄청난 자금을 뿌려가면서 정치 일선에 나오도록 회유. 이게 바로 그동안 JTBC가 해왔던 일입니다. 야, 이번에 출연료, 너 회당 출연료 600만 원짜리인데 내가 1,500만 원 줄게. 대신에 야, 인스타에 페이스북에 이런 거 한번 올려. 그럼 너 주연 자리 줄게. 그런 선동 짓거리 하다가 개같이 망한 거죠. 이번 JTBC의 부도 사태가 얼마나 형님들 이게요 크게 작용했냐면은 이거 꽤 크게 작용했습니다. 볼까요? 자, MBC 민노총 언론노조의 보고서입니다. 거울땡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기본 저버린 선거보도. 나 처음에 이거 보고 나 제3노조가 올린 걸 줄 알았어. 근데 제3노조가 아니었어요. 민노총 언론노조가 올린. 본진에서 올렸어.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조금 크게 해줄까요? 자, 기본 저버린 선거보도. 특정 영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해당 영상은 민주당의 선거 CM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영상과 캐치플레이즈, 냉소와 함께 한동안 일선 기자실의 화제가 되었다. MBC가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할 줄 몰랐다. 는 말을 타사 동료들에게 듣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는 구성원도 있었다. 지들이 하고도 지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리고 자, 여야 선거 관련 동정 보도 제목 비교입니다. 5월 10일 날 MBC는 민주당에 관련한 방송은 국가 정상화 선대위 출범, 본격 선거 대비로 라고 보도한 반면에 야권에 대한 소식은 국힘 총동원 반민식 때 의원 제로 한동훈 분열된 보수. 5월 24일은 사전투표 디데이 5일 전 정청래 호남 찾아 대통령 밀어달라 울산 단일화 진통. 그런데 야권에 대해서 즉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스타벅스 들고 투표장 가자 외친 장동혁. 당내선 장동혁 리스크 쓴소리. 5월 29일 민주당 이번 선거의 의미는 이재명 정부 뒷받침과 내란 심판. 국민의힘 윤 어게인, 박 어게인, 이 어게인, MB 어게인. 보수 결집 총동원요. 5월 31일 민주당
전남 충청 찾아 막바지 총력. 이재명 위해 민주당 뽑아야. 국힘 선대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국힘 보수 결집 총력전. 자, 이게 대해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여당에 대해서는 비교적 평이하게 벌어졌던 일들을 전달한 반면 야권 관련 소식은 제목부터 날을 세우고 분열, 논란을 강조하는 패턴이 수차례 반복됐다. KBS처럼 대통령 일정과 야권의 반발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시청자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SBS 보도처럼 비판과 제 반론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타당성을 따져보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MBC는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한 줄도 기록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때로는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누가 이런 비판을 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될 부분은 민실이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취재기자가 데스킹 과정을 거쳐 출고한 기사에 편집부의 의도와 앵커의 주관이 가미되면서 뜻하지 않은 시비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선거 기간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자, 그렇다면 취재기자가 출고된 기사 앵커 멘트입니다. 출고본, 원래 원본이죠. GTX-A 삼성역 적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이나 서울시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 설명서에는 서울시의 감독 책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출고본 원본입니다. 그런데 실제 방송에서의 앵커 멘트는 이렇게 철근 누락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공사 현대건설 책임이라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엔 국토부가 최종 책임자라며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바뀌었죠. 프로파간다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 설명서에는 여기까지는 워딩이 똑같죠.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 그러니까 기관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감독 책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즉, 민주노총 언론노조도 이거는 좀 자, 그렇다면 왜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이런 민실이 보고서를 제출했냐? 바로 JTBC의 몰락을 보고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왜? MBC가 제2의 JTBC가 될까? 자, 제가 형님들 이미 말씀드렸죠. MBC 적자투성입니다. MBC가 하는 모든 사업이 엄청 많아요. MBC는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MBC의 90%가 마이너스입니다. MBC 계열사들이 전부 마이너스 90%. 90%가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어요. 수익이 전부 마이너스. 지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 좆된. 제가 형님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물론 뭐 한가발을 창량을 하고 있지만은 조선이라든 가발 A라든 이런 방송들은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주니까. 왜? 반박에 대한 보도도 해주고, 그죠? 아니면은 기계적인 보도를 하거나. 지금 KBS가 놀라지 마십시오, 형님들. KBS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고 공정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KBS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 광고가 붙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KBS는 공영방송이라서 방송 없는 광고였지만 언제부턴가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고 KBS에 광고가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KBS 2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자, KBS는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덩달아 SBS도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선과 가발A도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좌파 성향의 방송만 현상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 현상 유지가 어려워지는 게 대표적인 예가 MBC입니다. 가열차게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총 언론노조들이 발작 일으킬만 하죠. 왜? 직장을 잃으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게, 형님들 이게 있잖아요. 지금 밑밥 가는 거예요. 형님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지금 밥그릇 챙기기 시작된 거야. 형님들이 아마 여기까지는 생각 못 했을걸? 자, 봐봐. JTBC에서 해고된 좌빨들, 이 일부가 어디로 갈까요? 뭐야 이 병신은? 방송에 가게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지금 MBC에 뭐야 이 병신 방송은 재정 상태가 어때요? 뭐야 이 병신도 재정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야. 뭐야 이 병신도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일부, JTBC 일부 하면 수십 명이 될 거 아니야. 이 수십 명이 뭐야 이 병신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 재정난이 과하게 늘어나게, 더 심해진다는. 그러면은 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MBC가 JTBC에서 쫓겨나고 JTBC가 망해서 난파된 빨갱이들을 받아들여버리면은 MBC의 수명은 3년 아니 2년으로 줄어들어 버리. 그럼 어떻게 되죠? MBC에 있는 애들도 난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실위에서 민노총 언론노조인 MBC 민노총 언론노조가 미리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선긋기. 왜? MBC에 손석희가 오잖아. 그러면 손석희가 JTBC에서 쫓겨난
친한 애들, 손석희 말 잘 듣던 애들 수십 명 추려서 와서 손석희가 여기에서 세력을 만들어야겠지. 형님들이 볼 때는 MBC 민노총 언론노조가 마치 MBC를 비판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 이거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라고 보면 돼요. 즉 손석희가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MBC의 민노총 언론노조들이 손석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손석희의 영향을 받게 되죠. 손석희의 입김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MBC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이 손석희의 입김으로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태평성대 시절이 이제는 사라지는 거야. 손석희로 인해서 내 철통 밥그릇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력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손석희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말년까지 따뜻하게 개꿀 빨겠다는 거. 결국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형님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봤잖아. JTBC 방송국에 근무하던 족빨갱이 새끼들이 영원히 꿀 빨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했어. 회사가 망하면 정부에서 도와줄 줄 알았지. 정부가 도와줄 명분이 없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얘들 지금 JTBC 사기된다니까. 이거 사기 사건이야 형님들. 자기네들이 대금 결제 못할 걸 알면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걸 알면서 직원들에게 개인 카드를 사용하도록 종용을 했단 말이야. 이거 형님 이거 사기야 사기. 내가 이미 이걸 사기라고 분석해드렸잖아요. 이건 문제가 커요. 이거 정부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 아니 기업이 사기를 치다가 망한 건데 어떻게 도와줘? 사기꾼을 도와줘? 범죄자를 도와준다고? 못 도와줘요. 뭐 사비를 털어넣겠다고? 어나 연예인들 지금 출연료 지급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출연료 지급했냐고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JTBC에서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출연료를 지급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서 출연료를 지급할 것이다. 안 줬다는 이야기잖아. 소송까지 가겠다는 거잖아 지금.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JTBC에서 천년만년 꿀 빨 거라고 생각했던 빨갱이 새끼들이 빨갱이들의 집합소인 MBC로 우리는 이걸 이직이라고 표현하죠. 이직하려고 지금 난리도 아니랍니다. JTBC에서 해고되기 전에 미리 사표 내고 MBC로 이직하려고 지금 MBC에 여기저기 선후배 난리도 아니랍니다. 전화통 불난대요. 국장이고 지금 난리야. 특히 보도국 국장, 예능국장, 국장들한테 터져나간답니다. 전화 불통난대.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서 아예 전화기를 그냥 꺼놓고 다닌대.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제. JTBC의 난민을 받으면 MBC는 어떻게 돼? 더 재정난의 허덕이겠죠. 거기다가 이미 전 사장과 전 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불법 노동 착취로 고발당했어. 그래가지고 2심에서 오늘 유죄 나왔어요. 며칠 전에 유죄 나왔다고. 불법 노동 착취를 했대. 아니 너가 빨갱이 새끼들 불법 노동 착취하면 안 된다고 존나 지랄했었더만. 알고 보니까 불법 노동 착취는 빨갱이들이 하고 있었네. 지들이 불법 노동 착취하면서 대기업이 불법 노동 착취한다고 구라치고 있었네. JTBC 너네 빨갱이잖아. 정규직화 해야 된다며. 비정규직은 있으면 안 된다며. 그런데 너네들 프리랜서 비정규직 지금 존나 구인 광고 때리더라. 누가 침몰하는 배에 일하러 가. 걔네들이 정직원도 아닌데 돈 줄 수 있어 너네들? 돈도 못 주잖아. 그런데 왜 구인을 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뽑아야지. 그게 너네 빨갱이들이 하는 거 아니야? 비정규직 하면 안 된다며. 맨날 그런 거 갖고 선동 방송 내보냈잖아. 그런데 정작 지들은 비정규직을 모집하네. 반미하면서 미국에 자식 새끼들 유학 보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게. 이 족빨갱이 새끼들아. 그래서 너네들이 대국민적 지지를 받는 거야 지금. 야 세상 천지에 회사가 망했는데 국민들이 잘됐다고 박수치는 거는 정말 처음 본다. 일말의 동정심도 없어. 나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족빨갱이 출신의 PD나 이런 애들은 절대 입사시키면 안 된다. 이거 하나 제대로 하자. 아우 양아치 새끼. 어쨌든 MBC 우리 민노총 언론노조 형님들, 내가 참 민노총을 응원하는 날이 다 오네. 우리 MBC 민노총 언론노조 형님들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화난 거 아닙니다.